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될 거다 하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네이버 지식인이자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엑스퍼트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 매매, 전세, 특약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을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그때 말로는 다 된다고 했는데요.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상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특약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담이든 오프라인 상담이든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말이 아니고요. 무조건 글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신청해 놓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매매를 했는데 특약 문구 하나가 없어서 분쟁까지 가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매매 계약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 등본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 바로 하루 전날에 그 매도인이 기존에 있던 건저당 외에 또 건저당을 하나 더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은 매매 금액이 5억이었고 계약금이 5천만 원이 되었고 중도금은 별도로 없었고요. 대출액이 3억 5천이 있었고 잔금 때 이분은 1억만 주면 되었는데 대출을 1억 5천을 추가로 더 내게 되면서는 잔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분이 사장님 이 계약을 저는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역시나 꼭 필요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특약은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겠죠.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액이 너무 많이 있는 집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집처럼 대출액이 너무 과다하게 있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꼭 그 집을 계약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잔금을 치고 등기 이전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 전에 고객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특약은 쌍방이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특약이 아닙니다. 서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상대가 어떤 특약사항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아 이거 약간 이상한 거구나 하고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불법 건축물에 특약이 없어서 손해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베란다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고요. 이 매수인분은 그 베란다 확장된 부분이 집이 다른 집보다 넓어 보였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당신 집 베란다 부분이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될 거다 하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샀는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하게 매도인이 해줄 거라 생각하고 매도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거 원상 회복을 해달라 했더니 매도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 처음 살 때부터 이 부분이 좋아서 사지 않았냐, 내가 당신을 속였냐, 처음부터 다 알고 샀으면서 왜 이거를 내가 해줘야 되느냐, 못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한테 전화가 오게 됐고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를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전혀 없었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특약사항에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자기 돈으로 전부 다 낼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모든 비용과 책임이 전부 다 매수인에게 돌아간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불법 확장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 소재를 특이하게 반드시 기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무지했다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약은 까다롭게 계약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계약하자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수수료를 왜 지급하세요? 계약서를 대신 써주기 때문에, 아니면 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저는 특약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주는 공인중개사가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준비와 정보로 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특약이 되겠고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특약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쭉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신청해 놓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러면 계약서 옆에 전문가 한 명이 더 앉아있는 효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의 중요성과 사례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사례처럼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 발생을 이미 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요 아래에 제가 링크 주소를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결제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방법은 전화, 이메일, 카톡 다 가능하고요. 혹시 세종분이시라면 세종이나 세종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도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